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겠습니다. 투자 분석 기법 중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 분석을 공부했습니다. 기본적 분석 좀 어려우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을 할 건데요.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 분석보다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는 기술적 분석은 암기에 의존하면 사실 뭐 거의 다 해결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뭐 꼭 뭐 내가 너무 난해하고 이건 이해가 어렵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중요한 키워드를 암기하면 웬만하면 이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냥 암기로 접근해도 됩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일단 기술적 분석을 처음에 공부할 때 첫 번째 이 섹션이 이제 기술적 분석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이해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은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랜덤워크 이론은 여기서 소개만 하고요. 그 다음에 부연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왜냐하면 랜드마크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움직이는 게 마치 불규칙하게 걸음걸이 하는 것 같이, 걷는 것 같이 불규칙한 걸음걸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랜드마크 이론에 의하면 일단은 주식의 예측이라고 하는 것, 분석이라는 것, 투자 분석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 이론적 체계 자체가 여기 기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예측할 수 없다 이거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즉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은 시장 가정을 할 때 이 시장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아직은 이 시장이 완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투자 분석을 잘 하면 여기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가정할 때 비효율적 시장을 가정해서 나온 이론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완전하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측을 잘한다 하더라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높은 초과이윤은 획득할 수 없고 분석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효율적 시장 가정이라는 거고, 여기서 나온 이론이 랜덤워크 이론이에요. 그래서 랜덤워크 이론은 앞부분에 그냥 소개만 하고 그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기본적 분석을 했고 이번 시간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를 보시면 기본적 분석은, 자, 기술적 분석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기본적 분석의 목표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이게 뭐야?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내재 가치보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치를 우리는 내재 가치 또는 본질 가치라고 그래요. 그 내재 가치를 찾아서 이 내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주식은 저평가된 주식이죠. 그러니까 이 주식들을 미리 사놓으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겠죠. 근데 기술적 분석은요, 사실은 종목을 분석하고 이런 것보다는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겠다, 이런 게 마켓 타이밍 같은 거 찾을 때 주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분석 대상은요, 기본적 분석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내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내재 가치, 이 주식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가 얼마냐, 이것만 정확하게 안다면 그 내재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 가격과 비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주식의 내재 가치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10,000원이라는 내재 가치가 사실 본질적인 가치인데 시장은 비효율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완전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에 거래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싸게 거래될 수도 있고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잖아요. 비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싸게 거래되는 것은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매수하고, 비싸게 거래되는 거는 매도하는 거예요. 고평가됐으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먼저 전제돼야 될 게 이 주식의 내재 가치부터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가 확인이 되니까 저평가 매수, 고평가 매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재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활용 수단은, 내재 가치를 알기 위해서 활용하는 수단은 뭐니 해도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까지 기본적 분석에서 맨 재무제표 있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니 손익계산서니 이런 개념을 배우고 거기에 따라서 비율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PER이 어떻고 PBR이 어떻고 EV/EBITDA가 어떻고 EVA가 어떻고 이런 걸 따졌던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재무자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는 현재까지 발표된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의
그 정보는. 자, 그 다음에 특징은 시장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인다. 왜 움직일까? 원인이 뭘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기술적 분석은 분석 대상이 가치가 아니라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가치와 가격은 어떻게 달라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산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만들어 놓은 게 가치입니다. 근데 가격은 시장에서 지금 이 순간도 매수자와 매수자가 주고받는 돈, 매매 대가로 주고받는 돈이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 가격과 가치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가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은. 가치를 어떻게 아느냐? 내재 가치가 있다 한들 그걸 인간이 어떻게 정확하게 추정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확인 가능하니까 가격을 분석함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기술적 분석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시하는 게 재무제표가 아니라 기술적 분석에서는 저 가격과 거래량이라고 하는 과거의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쭉 보면서 그 추이를 파악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가격과 거래량이 움직인 걸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시각화시켜서 뭐라 그래요?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가들을 다른 말로 차티스트라고 그래요. 차트를 중시한다 그래서 차트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차티스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차티스트. 차트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에서 쓰는 정보는 다 과거 정보예요. 그러니까 과거 가격, 과거 거래량. 다 한번 거래가 되면 이미 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은 다 과거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자, 특징 중에 하나가 기술적 분석은 시장 변화의 방향을 파악하는 게 관심이지, 변화가 될 때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이런 변화 방향에 관심이 있지, 왜 오르냐 왜 떨어지냐 하는 원인은 관심이 없어요.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은 어떻게 됐든 상관없고 이게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 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봐야 될 게,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크게 범주화해서 본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는 추세 분석이 있습니다.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주가가 일정한 추세를 보이며 움직이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추세선, 지지선, 저항선, 이평선. 이평선은 이동평균선을 줄인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게 추세 분석입니다. 이게 나중에 다룹니다. 우리가 다. 패턴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 움직임을 일정한 모형에 맞춰서 향후 주가 추이를 미리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 나타나면 이거는 하락 신호다. 어떤 모양이 나타나면 이거 상승 신호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서양식 패턴 분석이나 일본식 캔들 분석 같은 게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지표 분석이 있습니다. 시장의 수급 상태, 과열이냐, 침체냐,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여 매매 시점을 판단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OVV라든지 삼선 전환조, 뭐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다룹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시장 구조 이론이 있는데 이 주가가 움직이는 걸 자연 현상에 빗대서 그거에 이렇게 유추를 해가지고 이게 예측해보고 뭐 이런 겁니다. 거대한 이론 체계죠. 그래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이용하여 주가를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 우주 자연이 이렇게 전개될 때 일정한 비율로 움직인다 이런 아이디어에서부터 주가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론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뭐 이런 거 있는데, 일목균형표는 이 제목도 몰라도 됩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 정규 교재에서 나중에 빠졌으니까. 자,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 같은 게 대표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의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이렇게 가정을 해요. 주가가 움직이는 것, 그리고 주식시장을 가정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거죠. 다른 건 필요 없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수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추세에 따라, 추세 중요해요. 추세에 따라 상당 기간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추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추세는 우리 물리법칙 중에 관성이라는 게 있죠. 관성. 사람이 막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달리는 사람한테 갑자기 장애물이 탁 나타났을 때 금방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몸이 쏠리죠.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진행되는 운동 방향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힘이 이제 우리는 추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어떤 방향을 잡으면 그걸 지속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추세다. 그래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뭐 이런 말을 이제 단순히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에 따라서 추세가 한번 잡히면 관성처럼 작용해서 한동안 계속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죠. 상승 추세가 하강으로,
하락이 상승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야. 이 추세 변화는 수급 변동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표에 나타나는 주가 모형은 스스로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 나타났던 성향 경향이 이 다시 어떤 조짐이 보이면 아 똑같은 경향이 반복되어 있구나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의 가정을 봤어요. 여러분들 그럴듯 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 즉 한계점도 있더라 이거죠. 장점, 단점 한번 보죠. 장점은요, 기본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 요인까지 다 분석하거든요. 사실 기본적 분석에서는 인간의 심리 같은 거 분석 안 해요. 그러나 기술적 분석에서는 수요 공급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요인까지 분석을 하고요. 매매 시점 포착하는 것은 기본적 분석보다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요 시점에서 바로 매수, 요 시점에서 매도 이렇게 빨리빨리 판단해야 될 때는 기본적 분석 다 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기술적 분석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한계점도 물론 있습니다. 과거 추세나 패턴이 미래에 반복되지 않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상황이 꼭 똑같이 미래에도 똑같이 반복됩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사건이 그대로 또 반복된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동일한 과거 주가 양상을 보고도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차트를 똑같은 차트를 보여줘도 차트 분석과 즉 차티스트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르게 본단 말이야 다.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차트를 보여줘도 아 이게 상승 국면인지 꺾이는 건지 아니면 바닥치고 올라가는 건지 분분합니다. 의견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시장이 변화하는 원인을 분석할 수 없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원인은 관심이 없어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원인은 관심이 없다. 이런 것들이 한계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봤습니다.